국가고 있잖아요. 국영수 음. 막 2, 3 이렇게 뜨는데 과학이랑 형사가 막 1 떠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아니요. 과학은 솔직히 큰 메리트가 있지 않아요. 네. 근데 통사는 메리트 있죠. 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대학의 과가 아직까지는 통합 전형으로만 모집하진 않아. 그러니까 내가 통사를 잘해. 수학은 안 돼. 영어도 안 돼. 그러면 뭐야? 사회교육학과나 요런 쪽으로 이제 진로를 세팅하면 그래도 좀 좋은 데 가거나 또는 외고잖아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돼? 한국 외대를 노리는 거야. 외대 이제 서울 캠퍼스에 소수학과가 있어요. 뭐 말레이과, 터키어과 이런 거. 그래서 생기부를 처음부터 터키로 내가 잘하는 거야. 그냥 성적은 개판이야. 근데 조법 대학은 가기 싫어. 그러면 야, 말레이야 씨. 이렇게 만들면 그거 갖고 비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하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비빌 수가 있어.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못했다고 해서 선생님 봤을 때 최악이 누구냐면 내신 안 나온다고 외고에서 일반고 전학 가는 최악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내신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나 봐. 잠깐. 아니야. 절대 안 나와요. 일반고를 가는 순간 내신이 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요거다. 그러면은 통과는 솔직히 안 돼. 통과는 답이 없어. 왜냐면 1학년만 나오잖아. 2학년부터는 과학이 없어. 그러니까 통과는 안 되는데 통사면 살릴 수는 있다. 한국사 개꿀이야. 사과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내 어떤 잘하는 거 포커스로 잡아서 이렇게 진로를 설정하면 그래도 비빌 수 있고 이거저거도 다 한데 샹 이러면 뭐다? 외대 소수학과를 이제 메인으로 잡으면 그래도 네 비빌 수가 있다. 알겠니? 그래서 자꾸 이제 수시를 잘 모르는 사람들 특히 학교 선생님도 비슷한데 내신 안 나오면 너 인생 좆됐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듣지 마. 어차피 내신 안 나오면 뭐 좆된 거 맞는데 무슨 얘기야. 다른 걸 찾으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꼭 정시로 바로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내신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가 잘 안 되는 거야. 공부가 잘 안 되든지 맞지? 내가 공부가 잘 안 돼. 근데 수능으로 가면 잘 돼? 그럴 리가 없잖아. 알았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신이 끝나기 전까지는 내신에다가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거기서는 내가 잘하는 과목 중으로 나가시고 그 다음 내신이 끝나고 나서 수능을 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이해돼? 그리고 제발 전학은 상상도 하지 마. 니네가 김포여고를 사랑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전학 가는 순간 잘 들어야 돼. 얘네가 있어서 그래. 뭔 말인지 이해돼? 일반고로 전학 가면 이과랑 경쟁해야 돼. 답이 있냐?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웬만하면 버티고 여기서 이제 갈 수 있는 방법 내가 다 알려주는 거야. 외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외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아직은 외대가 족밥 저런데 왜 가? 이런 느낌인데 나중에 되면 신이시여. 내가 여기만 가도 막 울면서 내가 진짜 삼보일비 하겠어 말은. 알았어?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뭐가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떠올려야지 포기만 안 하면 돼. 알았어? 물론 이제 뭐 중국어든 영어든 일본어든 외국어를 가면 등급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저기 수원외고 다니는 친구 하나 있는데 이 새끼가 정치화법 있죠. 그래서 내가 가르쳤어. 그래서 98점이 나온 거야. 오, 개 잘 봤어. 오, 몇 등급? 야, 98점인데 어떻게 6등급이야? 수행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 걸 안 낸 거야. 그래서 수행에서 마이너스 8점인가 까진 거야. 그러니까 GP를 많이 맞으면 뭐해? 6등급 나왔는데. 이해됐어? 원래 시험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잘 안 나올 수도 있어. 본인 실수든 뭐가 됐든. 그러면 거기서 뭐야?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를 고민해야지. 사람들이 평균적인 얘기만 듣고 너 평균 내신 이거구나? 그럼 너 대학 못 가? 나 대학 못 가나? 그럼 힙합하러 가야지. 이렇게 된다고. 알았어?
그래서 외고를 갔다는 거는 기회가 많아요. 방금 내가 여러분 통화 잠깐 했다가 온 게 생일 떴더라고. 그래서 야 생일 축하한다. 이 새끼는 지금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뭐 우여곡절 많은 친구야. 그래서 지금 뭐 미국 대학 잘 다녀요. 미국 대학 잘 다니고 이제 뭐 대학원 가서 이제 뭐 회계사랑 AI랑 연결해가지고 자기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방금 전화 왔어. 그래가지고 통화하다가 길어져가지고 꺼져 새끼 여러분 이제 뭐 길은 많으니까 알았어? 자 이제 갑시다 우리. 네. 자 조선 지난주에 우리가 조선 초기를 했어요. 맞다. 쏘리 종이 갖다 줄게요. 저 친구는 정말 아까 통화한 친구는 정말 나랑 이제 가족이거든. 예.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든 뭐 이렇게 했어. 잘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미국까지 갔으니까 뭐 문제 없는데 이제 얘네 아버지가 이제 졸라 유명한 존나 큰 병원의 센터장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제 부탁을 안 하는데 우리 형수가 이제 암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형수랑 그렇게 사이가 좋은 건 아닌데 나쁘진 않아. 근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이제 엄마가 전화 와가지고 형수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근무해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우리나라 이제 그 유방암인데 유방암에 1등이 있는 병원이 있어. 그 명의한테 받아야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나한테 이제 못 먹어 뭐 울면서 전화 와가지고 형수 살려야 되지 않겠냐. 아니 그 병원에서도 충분히 살아. 근데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방법이 없냐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전화 온 친구 아버지한테 전화. 아버님 제가 부탁은 드릴 일이 없는데 이거는 꼭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우리 형수 이거 진료 그거 어레인지 됩니까? 이랬더니까 됩니다. 그게 돼? 되더라고. 그래서 완치 받았어요. 근데 진짜 와 깜짝 놀란 게 유방암인데 8개월 만에 완치해요. 그게 돼?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목고를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정말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왜? 그 친구들이 나중에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될 거야. 이제 이해돼? 친구가 잘 나간다고 내가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주변에 좋은 애들이 있으면 나도 거기에 발맞춰서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 것 때문인 거야. 그래서 이제 특목고를 갔는데 스카이를 못 가서 억울할 못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내 기준에서는 뭐냐면 일반고 가서 스카이 간 애보다 특목고 가서 뭐 중경외시 이화여대 이 정도 간 애가 더 행복할 거예요. 진짜로.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 여러분들 상담할 때 그 상담하는 사람이 특목고 출신인지를 꼭 물어봐야 돼. 뭔 말인지 알아? 특목고를 나오지 않은 사람은 특목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러니까 표면적인 거 있죠. 성적이나 이런 것만 좀 알지. 생활이나 어떤 그 가치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자, 하여튼 이제 조선 갑시다. 이제 후기에 이제 우리 지난주까지가 이제 조선 전기를 끝냈고 이제 후기를 볼 텐데 그림이 살짝 어려울 거야. 가로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쭉 찍고 자 여기가 이제 1592년 양난이죠. 병자호랑 임진왜란 양난이 일어난 게 1592년이야. 오케이? 이전에 양난 이전에 조선의 왕이 선조예요. 선생님 봤을 때 조선 최악의 왕이죠. 일본 사람들이 가장 놀랐던 거.
왕이 한약이 없어? 미친놈들인가? 하여튼 미친놈 맞죠? 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를 배울 때는 핵심이 뭐냐면 살림이에요, 살림. 그래서 이 시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살림은 뭐야? 지방에서 이제 뭔지 알겠지? 고려 때 뭐야? 임금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만들자 했던 강경파가 훈구파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살인파가 있다 그랬죠. 그 살인파가 어떻게 해서 지방에서 은둔하고 있었던 거야. 그 사람들이 살인이야.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제 뭘 만들어? 붕당을 만들어. 그러니까 붕당이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같은 친구들끼리 모인 정당이야. 오케이? 이게 붕당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붕당 정치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붕당이 이렇게 두 개죠. 그래서 어디 있어? 동인, 그 다음에 서인으로 나누는데 동인, 서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 동인의 대빵 아저씨가 김효원이라는 동인의 대장. 요 사람을 살림이라 그래. 살림 이런 것들. 거두를 살림이라고 그러는데 이 김효원이 서울의 동쪽에 살았어. 그래서 동인이라 그러고 이쪽은 뭐야? 심의겸이 서쪽에 살아서 서연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동인과 서인이 싸웠던 게 뭐냐면 이조전랑. 그래서 이조전랑이 뭐냐면 관직을 이렇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관직을 이렇게 정해주는 자리야. 그래서 요거를 놓고 싸웠던 거야. 그리고는 척신, 청산. 자, 척신, 청산이 뭐야? 우리 사화 때, 오케이? 왕을 도모했던 그런 나쁜, 그러니까 반대파들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를 싸우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동인이 다시 두 개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북인과 그 다음에 남인으로 나뉘어져. 그래서 북인이 뭐냐면 강경파야. 그 다음에 남인이 몽건파야.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냐면 정여립이라는 서인이 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정여립이라는 서인이 이제 사병들 데리고 훈련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뭐야? 동인들이 보기엔 뭐야? 오반이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를 다 작사를 해요. 서인을. 네. 그러면서 또 누가 나오냐면 이제 정철이 이제 이래 보니까 얘네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정철이 다 작사를 해. 그냥 쉽게 말하면 얘가 모반을 끼워낸다고 정철이 작사를 했어. 그래서 정철이 이제 의기양양해서 좋아 이러고는 이제 선조한테 선조 왕 너 아들이 저 광해군이 있는데 언제 물려줄 거야? 했더니 이제 선조가 나 정정한데 왜 왕을 내가 물려줘? 이러면서 이 정철과 관련된 서인을 다 작사를 해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북인들이 이어져. 그래서 여기서 서인들이 작살나. 선조 때는. 자, 이제 북인들이 넘어가서 누구랑 만나요? 광해군을 만나죠. 그래서 광해군을 이제 지지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광해군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지? 중립외교. 그래서 명과 청 사이에서 이렇게 줄타기 쓱쓱쓱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동법. 그러니까 뭐냐면 군대를 갈 때 세금을 낼 때 쌀로만 내라. 그래서 균등하게 내라, 쌀로만 내라. 그러면 통일되잖아, 그지? 그래서 하나로 통일해서 세금을 냈으면 좋겠어. 어떤 때는 뭐 조기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어떤 지역은 감자 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거를 좀 맞출게 이게 대동법이야.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서가 이제 광해군 때 생긴 게 광해군이 왕이 되고 나서 군이죠. 되고 나서 보니까 자기 동생이 너무 잘 될 것 같아. 그 사람이 누구냐? 영창대군이야. 대군을 증살해요. 증살이 뭐냐면 쪄서 죽여. 그리고 임목대비를 폐위시켜요. 그러니까 선조의 와이프
를 이제 폐위시키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광해군이 양난 시기를 거치면서 지인 후에 이렇게 하고 있었죠. 자, 그러다가 광해군이 이렇게 하니까 뭐냐면 중립외고 대교고 대덕국은 좋은 거야. 근데 영창대군을 증설하고 임목대비를 폐위시키니까 누가 빡치냐면 지금 여기서 남이하고 서인 쪽에서 저거는 우리 성리학 세계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광해군을 몰아내는 인조 반정이 일어나요. 오케이. 자,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이제 서인과 남인이 권력을 잡게 돼. 그러면서 여기서 핵심적인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 예속 논쟁이 시작돼. 정말 형편없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중요했던 거니까. 그래서 예속 논쟁이 뭐냐면 자의 대비라고 요 사람이 인조의 아내야. 인조의 아내인데 나이가 엄청 어려요. 오케이? 그래서 인조는 죽었는데 인조 반정을 해서 인조가 왕이 되고 나서 인조가 죽었어. 근데 인조의 와이프, 정말 어린 와이프는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인조의 아들이었던 효종, 오케이? 그 다음에 효종 B 이렇게. 그러니까 효종이 죽었어. 그 다음에 효종 B도 죽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어리니까 이 사람이 데뷔마마가 할머니여야 되는데 너무 어려. 그래서 안 죽었는데 자식들이 죽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상복을 몇 년 입냐 이거야. 그래서 상복을 몇 년 입냐 가지고 싸운 거야. 그래서 여기 예속 논쟁 이 효종이 죽었을 때는 자의대비한테 이 서인들은 1년만 입으세요 라고 얘기한 거야. 왜? 사대부는 1년 입는 거야. 오케이? 그랬더니까 남인들은 뭐냐면 3년을 입으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이 예속 논쟁 때 여기가 이제 현종이거든. 현종이 보니까 자기가 권력 기반이 세요 안 세요? 안 세요. 오케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서인의 힘이 셌단 말이야. 그래서 서인의 힘을 지지해줘 1년을. 그래서 서인 너희들이 맞아. 그래서 서인이 와 이겼다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효종 B가 죽었어. 효종 B가 죽으니까 다시 시작된 거야. 그래서 이건 B니까 여기는 9개월만 입으셔도 돼요 이렇게. 근데 남인들은 야 그래도 1년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현종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서인들이 너무 힘을 쏟아준 거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니네 꺼져 이러면서 이제 남인들을 이렇게 남인들을 이제 지지하게 된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송 지나고 나면 네 여기가 이제 17세기 이제 숙종이 이제 왕이 돼요. 현종 다음으로 이 숙종이 장자야. 그래서 이제 그 정통성이 엄청나게 세. 그래서 이 숙종이 즉위하면서 일당 독재가 시작돼요. 그래서 요때 누가 3년으로 이겼지. 그러니까 남인이 일당 독재해버려. 일당이 다 먹어. 그때 있었던 일이 뭐냐면 이 숙종이 여기 송시열 이 송시열을 없애버려. 이 송시열이 누구냐면 서인의 대빵이야. 그래서 이제 없애버리면서 이제 남인들에게 모든 걸 맡겨버려요. 이제 이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뭐야? 숙종도 나가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요 소인이 여기에 소인이 넘어와서 이렇게 다시 소론과 그리고 노론 숙종이 죽고 나서 소론과 노론이 시작돼.
그래서 이때 요때를 18세기 요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탕평이 시작되는 거야. 너무 싸운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붕당 정치로 전국이 이렇게 양쪽으로 쪼개져서 존나 싸워요. 맞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싸우지 맙시다 하면서 나온 왕이 두 명이죠. 그래서 위에 나오는 먼저 나왔던 사람이 영조. 자, 영조가 했던 일 중에 뭐가냐면 너무 싸우잖아. 그지? 그러니까 뭘 한다? 서원을 정리해. 살인들. 오케이? 지방에 있는 살인들이 자꾸 싸우니까 패를 나눠 싸우니까 그거 다 없애버리자. 서원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경국대전 뒤에 나와 있는 속대전. 쉽게 말하면 헌법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야. 네, 그리고 균역법. 균역법은 뭐냐면 세금을 50% 깎아주는 거야. 야 군대 가는데 쌀 내라. 근데 쌀이 없어? 그럼 반쯤 봐줄게. 반만 내도 돼. 이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핵심이 뭐야? 여기서 자기 아들을 뒤주에 가둬서 죽여요. 요게 영조. 그래서 영조가 이제 수령 첨정을 했었어. 그래서 뒤에 앉아서 사도 세자가 똑똑했는데 사도 봤어요 영화? 그냥 그래. 보지 마. 옛날에 한번 봤는데 이해는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도 세자가 존내 똑똑했어요. 그래서 영조가 늦게 이제 아들을 얻어가지고 했는데 얘가 너무 똑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너무 이뻐. 그래서 너 이것도 할 수 있냐? 저것도 할 수 있냐? 막 시켰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어릴 때. 그래서 중학교 때 니네가 올 A 맞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부모님이 우와 우리 헌율이 스카이 가겠네? 오케이? 그리고는 이제 외고를 보낸 거지. 딱 봤더니 갑자기 외고 가서 술 먹고 노래 부르면서 이야 이러다가 이제 내신이 족박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저 새끼 왜 그러지? 어릴 때 말 잘 들었는데 왜 저러지? 이러면서 갑자기 화를 존나 내면서 싸우기 시작한 거지. 그러다가 이제 뒤지에 가다가지고 이제 죽인 거야. 그래서 저거가 그때 이제 사도란 영화가 나오고 나서 부모님들이 꼭 봐야 되는 영화. 아이가 잘 되길 바라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대부분 뭐야? 화를 내죠. 헌율이 새끼야. 왜 새벽 1시에 게임하고 있어? 맞지?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 영화 이후에 부모들의 가치관이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진짜 체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요 영화가 내가 봤을 때 체벌 금지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아. 하여튼 죽었죠.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한때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입시 때문에 자살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충격받고 그래. 그때쯤 이제 오은영 씨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공감 하다가 대학 못 가죠. 네. 적당히 해야지. 자,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영조가 아들을 죽였지. 그리고 누가 왕이 돼요? 정조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손자, 영조의 손자죠. 그래서 이제 아빠 아들이란 말이야. 이 사람의 사도세자의 아들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니네 다 죽었다가 아니라 그래도 좀 품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조는 뭐냐면 우선은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던 거야. 왜? 아빠가 죽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빠를 죽이려고 했던 누구 있어? 노론 애들이 있지. 얘네들이 다 싫은 거야. 그래서 자기도 이제 힘이 없는 거죠. 매일 이제 암살 당하려고 했어요. 암살자들이 돌아다니는. 네. 그래서 정조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했던 게 규장각을 선치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초계 문신제. 이 초계 문신제는 뭐냐면 새로 뽑은 관리들을 자기가 가르쳐. 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기존에 있던 관리들은 뭐야? 할아버지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이제 초계 문신제랑 그 다음에 장용령. 네, 요건 뭐 군사 체제. 그 다음에 수원화성.
신도시를 건설하죠. 그리고 나온 게 이제 뭐야? 금난 정권을 폐지를 해요. 그래서 난전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시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적으로 해놨는데 그걸 폐지해서 누구나 시장을 열 수 있습니다라고 만든 게 영조 정조의 이제 업적이지.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해서 영조 정조 때 우리 조선이 그래도 살만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정조 이후에 이제 이때 를 뭐라고 하냐면 19세기를 세도 정치라고 그래. 이 세도 정치는 뭐냐면 소수 가문이 다 헤쳐먹어. 그래서 세도 정치로서 소수 가문이 자 요게 뭐냐면 비변사라는 정확해요. 비변사가 뭐냐면 그러니까 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하는 곳이야. 근데 양난이라 그랬죠. 임진왜란 그다음 뭐야 호란이 일어나면서 이 비변사 힘이 너무 세진 거야. 근데 그거를 소수 가문이 이제 하니까 모든 거를 다 먹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시 특수 부서를 만든 거지. 자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 매관, 매직 이제 뭐 다 헤쳐먹어. 그 다음에 삼정이 문란해져요. 이 삼정이 뭐냐면 전정, 그 다음에 군정, 그리고 환국. 자 이게 다 뭐냐면 세금이야. 쉽게 말하면 전정이라는 건 세금 거두는 거고 군정은 군역, 오케이? 군 세금 내는 거고 환국은 뭐야? 빌려줬다가 이제 나중에 봄에 빌려줬다 가을에 더 되갚는 건데 이 쌀들을 가지고 뭐야? 이 매가매직 해먹은 놈이 다 돈놀이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난이 일어나겠죠. 개판 나니까 그렇죠?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서북 지역을 차별한 거야. 그래서 평안도, 쉽게 말하면 평양 위쪽에 북한 사람들 차별한 거지. 그거에 빡쳐서 홍경래가 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나. 어디서? 진주 지역에서 이렇게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리면요. 홍경래의 난이 여기, 그 다음에 진주 임술 난이 여기가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정리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교 지역으로 넘어오면 여기서 외교라고 쓰시고요. 이제 국내 정치였어. 조선 후기 국내잖아. 이제 외교 파트를 보셔야 돼. 그래서 조선 후기 외교를 뭐냐면 사대와 교린이라고 했지. 들어봤죠? 사대 교린 주의. 그래서 사대는 뭐냐면 우리는 명나라를 사대해요. 사대가 형님을 모신다. 형님으로 모실게요. 그러면서 뭐냐면 명나라에 우리가 조공을 바쳐요. 그럼 뭔가 굴욕적인 것 같긴 한데 얘네한테 이런 거야. 우리가 조공으로 인상을 한 100kg 보내. 그러면 명나라에서 우리한테 쌀이나 이런 거 신문물을 한 200kg 주는 거야. 그래서 요게 웃기겠지만 이 조공을 바친 게 실리 외교예요. 이득이 더 커. 자, 교린이라고 하는 거는 강경하게 대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교란한다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둘이 나오죠. 여기에 여진이 나오고 그리고 일본이 나오죠. 그래서 조선 난이 일어나기 전에 여진에게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강경 회유. 자, 강경책으로는 뭐가? 사군 육진을 개척했어요. 북쪽으로. 자, 그리고 회유로는
무역소를 건립해요. 그래서 무역도 하면서 뭐야? 땅도 찾는 거지. 이게 그리고 일본에게 우리가 강경한 거는 쓰시마 정벌을 했죠. 쓰시마 정벌 먹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알겠지만 대마도죠. 대마도가 제주도보다 우리나라 그 뭐지? 땅에서 가까워요. 알고 있나? 처음 듣죠? 네,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대마도가 제주도보다 한참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쓰시마 정벌하고 이제 회유는 삼포개항, 뭐 목포 이런데 일본과 이제 무역하는 거를 개방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진족에 이렇게 강경과 회유를 하는데 얘네가 이제 뭐가 되냐면 후금이 되는 거야. 후금. 이제 세력이 커져가지고 이제 먹어버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야? 이 후금 때 광해군이 이렇게 해서 중립외교를 하는 거야. 명나라랑 금나라랑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후금 이후에 뭐가 있냐면 친명 배금. 무슨 얘기야? 명나라랑 친하고 금나라는 배척한다. 오케이? 누구겠어? 여기죠. 인조가 뭐야? 광해군을 몰아냈잖아. 그러니까 광해군이 했던 걸 반대로 해야 돼. 맞지? 그래서 인조 반정 이후에 인주는 친명 배금 정책을 펼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 이제 호란이 일어나죠. 병자호란. 그래서 이 호란 때 뭐가 일어나? 이렇게 남한산성 영화관 있죠. 네, 거기서 뭐야? 삼전도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날의 방향으로 머리를 9번 조아리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호란 이후에 이제 많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호란 이후에 그 소현세자라고 해서 이제 금나라에 잡혀간 세자가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돌아오면서 왕한테 야야야 아버지 신문물 개쩌는데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아요? 했다가 이제 아버지가 대가리 치죠. 이 새끼 내가 대가리 받고 항복한 거 모르냐? 이러면서 이제 소현세자가 죽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난 게 누구냐면 효종이에요. 효종이 뭘 했냐면 북벌을 주장해요. 야, 금나라 치자 우리가.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북벌이 실패를. 그리고는 이 실패 후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나선정벌이라고 명나라랑 다시 손을 잡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러시아랑 싸우는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 효종 이후에 여기 넘어오죠. 그래서 여기서 요 숙종 라인 때, 숙종 라인 때 백두산 정계비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조선 땅이다. 이런 걸 만들어 준 거야. 됐죠? 그리고 이 이후에 백두산 정계비 이후에 이제 북학이 강세를 얻어요. 북쪽에서 온 학문들이 개쩌는구나 이런 거. 그래서 북학의 대표 주자가 뭐야? 박지원과 박제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북학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좀 더 나서 백두산 정계비 있죠. 백두산 정계비에서 뭐라고 그랬어? 명나라, 금나라, 중국 땅과 우리나라 땅을 구분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간도 관리사, 이범윤, 이 이제 간도를 이제 우리나라 땅이라고 관리하려고 했어.
근데 우리가 이때 이제 슬슬 문제가 생겨요. 뭐가 되는 거야? 간도 협약을 맺어요. 이건 나중 한참 후에 1909년이에요. 1909년에 간도 협약을 맺는데 이때부터 뭐냐면 간도가 청나라 청의 땅으로 편입이 됩니다. 왜 청나라 땅으로 뺏겼을까? 우리가 외교권이 없어서 일본이랑 청나라랑 계약을 한 거야. 그래서 요것만 아니었으면 간도 어디야? 저쪽에 지금 조선족 있는 지역 있죠? 거기 다 우리 땅이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고 자 그 다음에 어디냐? 스시마 정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네, 자 의정부 우리가 조선 초기에 뭐라고 했어? 의정부가 뭐야? 왕에게 직접 직언하는 곳들. 오케이? 정치 체제는 의정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앙군. 중앙에는 오위라는 군인이 있었고 지방에는 영진군이라는 체계로 조선이 운영되고 있었어. 오케이? 오위랑 영진군. 자 그러면서 이 의정부가 양난 이후에는 뭐다? 비변사로 이제 바뀌게 되죠. 비변사가 모든 걸 다 헤쳐먹게 되는 거야. 그리고 5위에서는 이제 훈련 도감으로 중앙군을 재편성해요. 그래서 이 훈련 도감은 뭐냐면 이제 직업 군인을 이제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사관학교 같은. 네. 그러면서 나중에 뭘로 바뀌어? 5군형으로 중앙군 체제가 바뀌어요. 그 다음 영진군은 소고군으로 재편성이 돼요. 소고군은 뭐냐면 양반부터 노비까지 예비군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이후부터는 훈련도 가면서 직업군인들, 사관학교 학생들을 기르죠. 그리고는 이 사관학교 학생이 진주에서 군사가 필요해. 전쟁이 날 것 같아. 그럼 진주로 내려가요. 그러면 가서 소고군 가서 양반한테 모이세요 이러는 거야. 그럼 그 지역 예비군들이 다 모여서 내 말을 따라라 이러면서 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서 요렇게 있었고 요때가 이제 외란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외란 이후에 조명 연합군으로 이제 왜군을 물리치죠. 그러니까 명나라가 우리에게는 거의 땡큐 나라지. 지금으로 치면 미국 같은 느낌이야. 그러면서 이제 3대첩이 있죠. 한산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3대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외란이 끝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외란이 끝나고 나서 일본과 우리가 관계를 끊냐? 그런 건 아니야. 뭐야? 통신사를 보내줘요. 그래서 통신사는 뭐냐면 선진 문물을 전달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막부의 권위를 인정해 주죠. 왜냐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오케이? 도요토미가 있을 때는 저 새끼 죽여! 이랬는데 도요토미가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이 나왔으니까 사이좋게 지내려고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냐면 통신사 요거 이렇게 걸표를 치고 대립적인 게 뭐냐면 수신사라고 나와요. 나중에 수신사. 이 수신사는 뭐냐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에다가 보내는 것을 수신사라고 그래. 오케이? 달라요. 그 다음에 통신사 이제 펼치면서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 이제 안용복 씨가 나타나죠.
사기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안용복이라는 분이 뭐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안용복 씨가 그 사람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정부 관리들 옷을 입고 일본에 찾아가서 내가 조선의 관리인데 독도는 우리 땅이다. 써내 막 이랬더니까 진짜인가? 이러면서 써준 거야.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조선으로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야?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이제 일본의 확인서가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뭐야? 관리들의 옷을 사기친 거죠. 그래서 사형당해요. 하지만 사형까지는 안 되고 나중에 감형은 받아. 하여튼 그래서 이제 독도가 이제 언제로는 대한제국 칙령 41호 1900년 네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강제 편입이 돼. (1905년에) 오케이. 네, 요게 이제 독도의 어떤 역사, 그다음에 간도의 역사까지 연결해 놓은 거야.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다시 한번.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제 조선 후기까지가 끝난 거예요. 일제강점기가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수업에서 일제강점기를 다는 못할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 성립 전까지만 끝내놓고 대한제국 이후에 이제 일본의 강점기랑 그다음 독립운동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2학기 과정으로 넘어갈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